결국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 포토라인에 다시 섰습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허위사실 유포 때문입니다. 전 씨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나 이준석의 학력 위조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방송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이준석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사 중에도 전 씨의 행보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엔 울산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전 씨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가기관까지 나선 상황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경찰서 포토라인에 또 섰지만 전한길 씨는 정치 보복과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많이 듣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점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아오면서도 그 와중에도 허위성 주장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성조기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경찰에 출석합니다. 전 씨 옆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정보가 담긴 피켓 여러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현재 저를 고소 고발한 게 10여 건이 됩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의혹을 유포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 위조서를 제기해왔습니다.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이재명 돈이 1조 원 가까이가 지금 싱가포르에 돈이 있다라고 하버드대 입학하기 전에 성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민주당과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씨를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월 두 차례 전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뉴스는 가만히 두고 왜 전한길 뉴스는 의혹만 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적 조치라든가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최근에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의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헛소문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재고량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짜 정보라는 것은 쓰레기 봉투값 오른다 라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악의적인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요 얘기를 쓰레기 봉투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한길 씨 등으로 대표되는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내용들 지금 왜냐하면 석유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요. 한번 좀 눈여겨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순추관 기자들끼리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 원유 가운데 베트남에서 한국과 일본한테 상당히 우리한테 이걸 좀 도와줘라.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LNG 가스가 없어가지고 난을 못 구워 먹는다 이런 보도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예. 베트남도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한테 이제 손을 이제 벌린 건데 실제로 베트남도 원유가 있대요. 근데 거기 정유 시설이 없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유를 못해서 그 원유를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못하고 거기서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인 상태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이제 거기에 정박을 해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있다면 예. 바터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베트남에 90만 배럴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끼리 어제 그저께죠.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필이면 베트남이라 또 왜 공산주의 나라에 갖다 주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북한 중국으로 막 간 거잖아요. 근데 저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고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마타도어를 하면서 마치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뭐 북한의 석유를 우리도 없는데 그걸 북한에 갖다 주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단속을 해서 문제를 삼아야죠. 아마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발 조치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요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서 90만 배럴을 사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악의적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발언이에요. 그런데 극우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정부 산업통상부가 이 얘기를 해요. 국제 공동 비축 원유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비축유를 일정 부분 푼다라는 것들은 그 앞에도 우리가 뉴스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선 구매권을 석유공사가 즉시 행사하지 않고 해외 기업 A사가 울산 소재의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이 원유 90만 배럴 해외로 판매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뭐 성창경 TV, 뭐 전한길 뉴스인가요? 뭐 이쪽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름 부족한데 우리나라에 있던 기름이 빠져나갔다. 어디로 왜? 이러면서 북한, 중국 막 이런 걸 제목을 달아요. 심지어 전한길 씨는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 이적죄, 여적죄 드러났다. 이렇게 썸네일을 뽑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추정의 영역이나 추측의 영역 이런 것들이 뭐 여지가 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이 다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이 아파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결국 돈이랄까 뭐래? 근데 이런 뉴스 슈퍼챗 장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쪽 유튜버 극우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서정훈 변호사가 전화 왔더라고. 그분 얘기라고 안 했죠. 안혜원이는요? 그분 얘기인데 그래서 장사가 될 만한 거랑 뭐냐면 현 정부가 뭐 잘못되거나 한동훈이 나가버려서 한동훈 없고 이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찾다 아마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또 안에 내용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게 뭐라 하죠? 썸네일에서 엄청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입을 유도하고 그런 내용들을 약간 퍼뜨리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익하고도 맞지 않고요. 국익을 떠나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네들 이익 아니면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좀 이거는 좀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목적 자체가 국익이 아니에요. 자기들 돈 벌려고 한다고 봐야 돼요. 악의적 허위 헛소문인 사실 거죠. 유포 이걸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계속 언론 탄압 같은 얘기를 막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이제 국민적 알 권리,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것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어떻게 거기에 언론의 자유, 뭐 소위 이제 SBS 그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도 언론 길들이기 이런 논평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SBS 노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 보도, 사실 보도를 하면 당연히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거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전 국민이 같이 싸워줄 겁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언론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명징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 이거 언론 탄압이야라고 하면 오히려 전한길 뉴스나 성창경 TV에 대해서 국민들이 철퇴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극우가. 자, 이런 내용들 저희가 뭐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들이 이 내용에 뭐 흔들릴까? 뭐 여기에 뭐 혹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열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슈퍼챗 보내고 그 이유로 다른 어떤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저걸 근거로 다른 판단을 하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겨나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견제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정환 변호사께서 이제 오후 수업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헌법 관련된 내용은 또 우리 김정환 변호사한테 여쭤봐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동 상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워낙에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긴급한 경우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게 그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긴급 명령 두 가지가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예.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이 법률로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불일 때 길을 건너고 빨간 불일 때 멈춰서는 게 도로교통법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건 그 법률을 우리가 뽑은 대표가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국회가. 그런데 예외적 상황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예. 대통령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녁 7시에 갑자기 긴급 담화를 하겠다. 그렇죠. 라고 해요. 전격적이었죠. 예. 그야말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긴급 담화는 무조건 북한 뉴스예요. 북한이 또 뭐가 있나? 아니 뭐 무슨 뉴스지야 모였더니 갑자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끝.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뽑는 건 내 재산권 권리의 제한인데 법률로 지금은 금융실명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법률로 만들다 보면 당연히 법률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검은 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발동된 적이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의 자유, 기업들이 어떤 영업을 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국가가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법률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러면 오늘부터 석유화학 제품은 예컨대 뭐 수출을 뭐 며칠간 금지한다라든지 뭐 몇 주일간 금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판매량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권리의 제한이잖아요. 그걸 법률적 효력을 갖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국회가 승인 절차까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보면 그렇게 말을 끝내거든요. 지금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제로 합니다.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끝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부분 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거 지금 당장 정부가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을 한다는 거냐. 이제 그렇게 되면 민간 기업에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굉장히 큰 건데 왜 이거를 지금 들고 나오느냐. 뭐 그런 정도로 나프타가 없는 예. 거냐. 러시아에서 일부 사왔다며. 그렇게까지 그럼에도 급한 거냐? 예. 막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당국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정부 당국자들한테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 기업이나 국민들께 한 얘기가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까지도 발동할 수 있으니 이거저거 핑계대고 일하지 않겠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정 조치를 하라. 이런 메시지다. 근데 마치 이걸 당장 뭐 민간 기업에 어떤 타격을 줄 것처럼 정부가 막 긴급 발동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중앙일보 4월 위기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언론이 나프타 뭐 맞아요. 오늘 같은 예. 경우에 무슨 뭐 주사 바늘이 없어가지고 마치 의료 대란이 날 것처럼 막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종량제 봉투가 없어져가지고 뭡니까 사재기가 있어서 뭐 개인당 몇 개로 제한한다라는 조치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언론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기사는 막 이렇게 나와서 참 걱정이에요.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이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모을 필요가 없는 네.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 부안에 동원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